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일반 이사회라는 것은 WTO 분쟁 해결 수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이고, 그리고 2년마다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일반 이사회에 우리 한국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하고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한국 측의 수석 대표는 김승호 대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김승호 대표가 누구냐? 물론 대한민국 측의 대표이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나라의 대표로 간 것이 아니고 WTO 일반 이사회의 대표로 간 것입니다. 그 법적 지위가 한정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일본의 대한민국의 대표로 파견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번 논의에서 끝까지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지위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일본 측의 수석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씨, 그리고 이 회의 일자는 현지 시간으로 7월 24일에서 25일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이것이 그 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듯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김승호 대표, 수석 대표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 두 사람이 한국 측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옆자리에 일본 측 대표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그 서류를 꺼내놓고 또 의논하기에 바쁜데, 한국 측은 정말 먼 산 보듯이 보고 있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면서 남을 구경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는 일본 팀은 이때 전체 화면을 보게 되면 서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받은 그곳에서의 어떤 그 한국에 대한 반응, 이것이 어땠느냐. 각국의 반응은 결과적으로 모두 일본 편이었거나, 그러니까 한국 편이 아니었거나 이렇게 되겠죠. 또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이런 한국팀,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한국팀을 보면서 여기 왜 왔지 하는 반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일본 팀은 진지하고, 사실 이번에 이 WTO 일반 이사회에 간 것은 한국이 일본의 멱살을 잡아서 싸우자, 물론 말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끌어낸 싸움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느긋합니다. 건들거리면서 웃고 구경하고 어디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죠. 뭐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너무나 자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진지합니다. 일본은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 체크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한국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렇게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 뒤에 거의 눕듯이 기대 앉아서 일본 팀을 구경하는 장면도 동영상에는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죠. 또 학창시절에 어떤 경기에 나간다든지, 또 스포츠가 아니라 다른 기량을 겨루는 그런 대회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1위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죠. 시종일관 그 경기가 혹은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행사에 임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기가 지난해에도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방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두에 서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거기 왜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들은 이미 내심 스스로 포기한 자포자기 상태인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일본과의 이 무역 분쟁 따지면은 그것도 아니지만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일단 무역 분쟁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과 기업은 초조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표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나 청와대 정부는 저희들 잘나서 관광 보내준 줄 아는 것이다, 저 표정에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태도가 불량하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죠. 가서 이런 이야기 할 것이다. 한치도 틀리지 않게 딱 그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 말 하면 패배한다, 그러면 죽는 거다 했는데 아주 빈틈없이 그 말만 하고 왔습니다. 역시 법리상의 맥을 잡지 못했다. 참 너희들답다, 그런 것이죠. 이번 이 이사회 참석은 당연히 패배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실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완전한 패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저렇게 불성실해서 세계의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봤듯이 바로 그 인물이 김승호 씨가 한국 측에서 내세운 30년 경력자인 겁니다. 그가 이제 출정을 한 것이죠. 한국을 대표해서 한판 싸워서 이기고 오겠다. 이번에 글을 보낼 때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었다 하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이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서 빚어진 무역 보복이다. 이것을 WTO 이사회에서 세계 국가대표들에게 설득을 하러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승호 수석 대표는 이제 이 이사회 끝나고 나서 결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일보
정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고심했던 것은 일본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점을 일본의 행동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일본의 행위가 얼토당토 않고 일본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없는 행위이며 우리나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지금 얼마나 비협조적인가를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승호 대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거기서 일본을 때려 눕히고 또 발로 밟아서 망신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이 마음을 돌려서 일본 제 손으로 우리의 그 규제를 풀어주고 우리하고 통상 거래를 계속하도록 왕래하고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목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때려주러 갔다 하는 것이죠. 또 일본도 이러이러한 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어떤 규제를 받을 대상이다. 그래서 일본을 꽁꽁 묶어놓으면 우리하고는 통상을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모르고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업무에 대한 일이고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것이 이 문재인 씨가 쓰는 사람들은 인성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발언을 그가 언론 앞에서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김승호 실장은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복잡한 법률 용어를 써서 일본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무리 쉽게 말로 풀어도 일반 국민이 그것을 즉석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것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그 소식, 과거에 봤던 뉴스 이런 것이 있죠. 정동영 씨가 노인은 투표하지 마라. 또 심상정 씨가 국민은 선거법이 뭔지 몰라도 된다.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반민주주의 세력이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얘기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에 여성에 대한 그 성별 차별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죠. 이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좌파들 국민을 이렇게나 무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그 정당, 여당이라고 하는 민간단체, 그 정당조차도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막 위반하고 그렇게 하니까 경찰도 그들 편을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국민을 아주 그냥 발밑에 짓 누르고 집 밟고 있다. 그런 것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더구나 그 세계 국가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마구 말을 하는 것이다. 그냥 나와버린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앞에서 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사진 속의 모습, 그것은 이들의 본연의 모습이었구나. 그 오만방자함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을 그냥 그 사진 몇 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투에 출정을 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 전투는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한국 측에서 김승호 씨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성 등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김승호 씨가 간략하게 했다 하면은 정말 간략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공을 들인 것은 이제 살펴볼 이 부분입니다. 김승호 실장, 여기서는 실장이 아니고 대표라고 해야 할 텐데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대표가 1:1 면담 요청을, 이것이 이제 발언한 겁니다. 이사회에서 1:1 면담 요청을 평범하게 전달하면 일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인하거나, 글쎄 면담 요청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거절하거나 무시할 것이 확실시 되니 일반 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의장을 통해 일본 대표에게 제안을 전달한다. 그렇게 발언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이런 해프닝이 없습니다. 아주 폼나게 이야기를 했죠. 앞에 나가서 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장님께 일본 대표에게 나의 이런 제안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일본 대표 혹은 뭐 그쪽의 그 같이 온 사람이 앉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달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생각인 것이죠. 들었겠지. 아니,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은 의장한테 했지 일본 대표에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자리는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그 공론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 한마디로 공과 사 혹은 어떤 회의장과 단둘이 만나는 자리, 이것을 전혀 그 상식이 없다고 할까,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후진국이 된 모양입니다. 어떻든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전달을 부탁했다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장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일본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격식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전달이 안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언론에서 이것을 참 많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주 건방지게 1:1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이러면서 아주 분노 섞인 그런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WTO 이사회에다가 처음 의안을 내서 그것이 상정됐다고 얘기할 때 아주 당당하게 이제 일본 너는 죽었어 하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거, 보도했던 거 기억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WTO 일반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소개를 했듯이 여기에서는 각국의 대표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공론화, 문재인 씨가 아주 좋아하는 공론화, 그것을 하는 곳입니다. 공론화하는 자리에서 만일 A하고 B 둘이 쏙닥거리면 안 되겠죠. 1:1 면담 요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서 공론화하자고 간 것인데 왜 왔니 소리를 바로 듣게, 그렇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물론 우리 한국 측이 했으니까
한국 측이 여기서는 그냥 요 두 나라는 대화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국 측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번에 이런 의안을 내게 된 이유 이렇게 사무적인 그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한국이 하고 나서 일본 측도 자기들 할 말을 한 것이죠. 일본 측 발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찬을 2시간에 걸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 오후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의장이 발언할 국가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죠. 신문마다 외신은 저것을 신문마다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다. 아니 무슨 공론화를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 그래서 의장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의제는 왜냐하면 중요한 의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의제는 여기에서 논의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김승호 씨가 손을 들었다. 이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오전에 한 제안에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1대1 그 면담을 의장이 좀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장이 전한 셈이죠. 의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 측이 답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이 한마디로 더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이 의안이 이제 종료된 것이죠. 그런데 국민일보를 보면 그때 김승호 씨가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대화할 의사가 있으면 일본이 편한 어떤 시간이라도 우리는 면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웃고 건너다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땅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제네바 바닥을 다 옷으로 쓸었던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수, 우리의 그 장수는 나가서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의 언론 보도, 이것은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를 했죠. 로이터가 7월 24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중간에는 이제 한국이 무엇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필요한 것만 보기로 합시다. 사우스 코리아가 우리 한국이 브로드 그래서 가져오다 이것이죠. The issue. 이제 이 이슈를 한국이 내놨다. 한국이 가져왔다. 어디에? To the WTO의 제너럴 카운슬, WTO 일반 이사회에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잘 봅시다. After 뭐뭐한 후에 재팬의 엠베서더, 재팬의 대사가 리젝티드 했습니다. 서울의 컴플레인트를. 그래서 일본의 대사가 한국 측의 항의를, 사실 리젝트라고 하는 것은 걷어차다, 집어던지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거절한 애프터, 이후에는 no other countries, 어떤 나라도 weighed in, weigh라는 것이 무게를 싣다, 뭐 무게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이때 weighed in 하면은 끼어들다, 관여하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거기에 그 오피셜이, 그 담당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대사가 한국 측의 항의를, 한국 측에서 항의한 것을 그냥 싫다 하고 한 이후에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더 이상 아무도 이야기 안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네바 현지 반응, 거기에 그 WTO 일반 이사회에 참가하는 외교관들의 반응, 이것은 국내 언론에서 소개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태국 대사,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WTO 대사입니다.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태국에서 WTO 일반 이사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은 양국 간의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이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좋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잘 보면 여기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 오셨는데 길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딱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카메룬 대표단의 관계자, 한국과 일본 모두 현명한 나라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방금 자기들이 앉아서 공론을 해야 되는 그 공론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 알아서 잘하겠지. 둘 다 참 이상한 나라네. 이런 뉘앙스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루과이 대사,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들, 사실 두 나라 다 욕먹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는 목표 달성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붙잡고 흙탕물 덮어 쓰자. 애초에 시작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WTO가 일본을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로이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수출 관리라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일본 대표가, 이것은 법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이 수출을 관리하는 것은 일본의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고유의 특권인 것이죠. 다른 누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피한 겁니다. 이 대표들이 어느 일국의 특권, 국내 사안인데 거기에 누가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국가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조치의 시비는 제쳐두고, 그러니까 일본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관심이 없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의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WTO 일반 이사회의 안건이 아닌데 왜 이게 들어왔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있었어야 하는 거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레오나드 마르크 대사, 양국의 문제이며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모두 등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데일리가 보도한 그 문장 한 줄 문장을 같이 보기로 하죠. WTO 이사회는 164개국 그리고 지역이 공유하는 무역 관제를 의논하는 자리로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제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한국이 가져갔죠. WTO 이사회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이 가져간 의안을 의제로 상정했다는 데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신들은 물론 일본이 앞장을 서고는 있지만 한국이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로비를 할 거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의안이 될 수 없는 것을, 의제가 될 수 없는 의안을 가져가서 의제로 상정을 시켜서 이 결과를 만들었나? 답은 하나입니다. 무식해서 그런 것이죠.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아니, 외교관 30년 했다 하는 사람이 어째서 이런 것을 모르면서 자기의 그 경력을, 그야말로 스펙만 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씨, 이 정부에는 스펙만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인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보지도 않는 것인가?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시 로이터, 7월 24일 로이터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사 제목입니다. 사우스코리아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그것이 의도였다 하는 그 보도들도 나왔고, 바로 거기에 실패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국내 언론도 소개를 했죠. 한국이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이렇게 기사의 끝을 맺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한 일본의 민낯을 전 세계에 드러나도록 유도한 셈이다. 그런데 이 민낯이라는 말만큼은 좀 맨얼굴 혹은 본얼굴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얼굴을 낯이라고 하니까 참 낯뜨겁다,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어떻든 국민일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문재인 씨나 청와대 정부나 그 한국 정부 측의 뜻이 이와 맞는 것 같다. 이게 가장 최상의 칭찬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뉴스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씨의 또 한 번의 정신 승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